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최근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힘이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느 쪽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은 조금 올랐죠. 0.1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또 급락했습니다. 1.3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수는 살짝 플러스가 나왔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도 체감지수는 상당히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장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이에요. 지금 좀 위에서 올라서 출발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내 밀렸어요. 이내 밀렸다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게 지수만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종목들에 집중되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이 그렇게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22평선에서 여기서 한번 깼다가 회복했다가 지금 또 여기서 살짝 걸쳐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깨면서 마무리가 됐죠. 22평선에서 지금 매매 공방이 있는데 조금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요.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코스피 시장 수급은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전환했죠. 근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어요. 자, 보시게 되면 현물 시장 수급만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만큼 매수했다가 1,100억 매도했다가 2,061억 또 매수를 했으니까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 선물 시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로 전환했어요.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6천억 정도 꽤 많이 매도했죠. 자, 근데 오늘 1,54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거 장중에 계속 처음에는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 선물 시장 동시효과 때는 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현물 시장 수급보다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매수 전환은 했지만 그렇게 아주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왔죠. 자, 분차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올라서 출발했어요. 근데 급락해서 쭉 그냥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었어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하루 종일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횡보만 했으니까 약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62평선을 아래로 하향 이탈했습니다. 파란 선이 60선인데 하향 이탈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은 선 요거죠. 자, 여기에 지금 242평선 위에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불확실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로는 선거가 있죠. 그리고 목요일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해외 쪽에서는 CPI, PPI 이번 주에 CPI, PPI 다 예정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전운이 좀 감돌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병력들을 이스라엘에서 철수를 시켰는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이거 뭐 휴전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가능성은 헤즈볼라나 이런 쪽에서 공격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철수를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전쟁이 붙게 되면 이거는 세계 경제에 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는 기름을 중동산 두바이유를 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시장만 보게 되면 아래에는 전저점은 여기 전저점은 850포인트 정도의 전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122평선이 840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하락을 한다라면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근처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지금 좀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너무 작게 나오네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시게 되면 요런 상황이에요. 자, 코스피 시장하고는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도 눈만 뜨면 팝니다. 코스닥,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매도 규모가 좀 커졌어요. 자,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 뭐 시장,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게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지는데 추가로 이렇게, 거기서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서 그 반등 나오는 그 강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전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뭐 선거가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미국 경제 지표들 조금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은 관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징 업종은 AI라는 걸 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AI라는 게 출현한 게 과거에 우리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모바일 혁명, 휴대폰으로 뭐 다 하는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핵심 관련주들 수십 배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의한 혁명, 요거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단순하게 편지를 쓰던 거를 그 이메일로 바꿨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던 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점점 바꿔갔다. 그런 변화였잖아요. 그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AI에 의한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AI에 의한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못지않게,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는 항상 대시세하고 연결이 됐어요. 자, 이 삼성전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보죠.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이요. 반도체 쪽이 올해 예상치 나오는 게 한 15조 정도 올해는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 17조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만 30조 이상 작년보다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아진다라고
이거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과거에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렸었죠. 올해는 삼성전자를 꼭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장이 올라오면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들고 가야 되고 시장이 하락하면 삼성전자가 20% 빠지면 그냥 다른 종목들은 30%, 50%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요게 두 가지죠. 근데 그 나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거였었죠. 2016년도 코스피 시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도 코스피 시장 우리 이런 모습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좀 이게 처음에 주가나 나중에 주가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좀 머네요. 자, 더 좀 땡겨서 보게 되면 자, 2022년, 2016년 자, 여기서 조금 더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한 500개 정도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2016년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월 달이네요. 자, 여기서 그 말까지 딱 체크를 해보면요. 자, 2016년도 1월 달에 시작한 게, 보시게 되면, 자, 아이고, 요게 덜 나오네요. 자, 뒤로 다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시작할 때, 2016년도 시작할 때가 이때였었죠. 좀 더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왜 이래 헤매죠? 자, 좀 더 키워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조금만 이쪽으로 더 가서 자, 요런 모습입니다. 2016년도 1년치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예요. 자, 코스피 시작한 게 여기서 시작하죠. 자, 여기서 시작했고 코스피 시장 연말 주가가 여기죠. 자, 이게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한 7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시장이 좀 연초에 한번 쫙 밀었다가 다시 좀 들어올렸다가 뭐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 한 7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도 좀 크게 놓고 보면요.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쭉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2016년도 여기죠, 여기. 2016년도가 15년, 16년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1월 달에요. 자, 여기서 시작했죠. 이 가격이 뭐 2만 얼마 정도? 2만 5천 원대 정도 그쯤 됐었습니다. 자, 2016년도 말에는 자, 3만 6천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2016년도에 지수는 그냥 옆으로 횡보했는데 큰 차이 70포인트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40% 이상이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해는 삼성전자는 꼭 필수적으로 계좌에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여기서 지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더 땡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하라는 AI. 자, 요거 AI 칩이요. 요거 시장에서 좀 제대로 지금 네이버에서 막 실험하고 있습니다. 요게 AI 칩 성능이 제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한 단계 기업이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 반도체 쪽에서는. 근데 AI 칩이라는 게 하나 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부분들은 AI 칩에 대한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뒤로 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삼성전자는 계좌에 꼭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는 뭐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보유하시면 될 거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잘 움직이는 모습들 잘 봐서 계좌에 꼭 편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에도 AI 플러스 로봇, 요거는 무한 시너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한 시너지.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겠습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자, 뭐 사람인 저는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AI하고 로봇이 이렇게 합쳐졌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사람이 하는 일, 이거 모두가 다 AI가 로봇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저 피규어 AI라는 기업 있죠. 이거 전에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오픈 AI,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인텔,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쪽에다가 저 투자를 뭐 1조 가까이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 저 피규어 AI라는 기업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출신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들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에서 인수한 미국 로봇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와서 그 피규어 AI를 설립하신 분, 이분 한 사람 보고 저 글로벌 그 기업들에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분이 2015년도에 저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뭐 국방부에서 이렇게 주관해갖고 한 건데요. 다르파 챌린지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로봇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재난 상황이라는 그 임무를 줬어요. 재난 상황이라는 걸 설정하고 임무를 이렇게 주면서 그걸 다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만든 거, 피규어 AI 설립하신 분, 이분이 만든 로봇이 2위를 했습니다. 2위. 전 세계에서 2위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준호 교수님 팀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는 그 피규어 AI 못지않은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 보게 되면 로봇이 막 덤블링도 막 하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엄청나게 더 큰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서 만드는 로봇은 유압용 로봇입니다. 유압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정밀한 작업을 하긴 힘든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로봇은 전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한 로봇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속해서 그냥 두고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냥 들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이구. 자, 네이버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것도 끝까지 키워놓고 볼게요. 끝까지 한번 키워놓고 보면 자, 5302 자, 이런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1,000원이었어요. 자, 1,132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왜 또 색깔이 안 나올까요? 아이고.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나오나요 또?
1132원이죠. 1132원이었는데 보면 뭐 한 7,000원 정도, 이 가격이 7,000원 정도 그쯤 돼요. 자, 그러면 한 7배 정도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죠. 치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구간, 쉬는 구간이 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급등하고. 자, 이거는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네이버 같은 기업이 성장한 그 환경보다 지금 로봇이 갖고 있는 환경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AI, 로봇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 여기 우리가 산 게 21,000원이니까 여기 21,000원 뭐 이때 막 매수를 했었죠. 자, 근데 이 가격대보다 지금 보게 되면 뭐 한 10배 이상 올라왔네요. 10배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같은 종목들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시세는 또 훨씬 더 큰 시세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년까지 아닙니다. 그때보다 사이클이 훨씬 더 빨라졌어요, 지금. 사이클이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거는 네이버처럼 몇 년씩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나오고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유를 하시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그냥 분할 매수를 하세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거죠. 지금, 일본 쪽 현대차하고 오늘 저 차트는 안 볼게요. 차트는 안 보고 현대차하고 그런 쪽이 오늘 굉장히 좋았었죠. 자, 요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물론 뭐 많이 빠졌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하고 좀 경합을 하는 그런 게 많죠.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경쟁 관계입니다. 자, 지금 도요타가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본 게 이 엔화가 약세, 지금 151도 넘었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본 겁니다. 근데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화가 강세로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도요타보다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 근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일본 CPI예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2.8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6이었어요. 이때가 2.2였습니다. 자, 요게 지난번에 나온 3월 달에 발표된 일본 CPI예요. 요게 한 2.8 정도 됩니다. 2.8% 정도 되니까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난이 아니게 꺾이는 듯 하다가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빨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수급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일본은행이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주고, 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는 다수의 불확실성들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자, 뭐 이번 주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괜히 뭐 공격적으로 이런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시장을 좀 이렇게 느긋하게 관망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AI로 인해서 이 AI는 어떤 분들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거다, 불에 발견하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예요. 여기서 엄청난 대시세가 탄생할 종목들이 나올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런 거고, 개인 투자자들 각자가 이런 거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여서 찾게 된다라면요,
그 과거에 경험을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견딜 거예요. 뭐 저만 하더라도 그 현대미포조선 100패 가는 거를 뭐 30% 먹고 팔아버리고 이랬던 기억도 생생하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1,000원에 잡아서 아직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 시세에 대한 공부도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아마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잡아서 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